네, 안녕하세요. 1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는 이제 재난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재난하면 오늘날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죠.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이 재난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재난과 관련해서 1교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목차를 보면 재난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재난과 정신건강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가 주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죠. 1교시에서는 이제 재난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해라는 게 어떤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해석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하는 거 이게 이제 이해고 이해라는 건 이제 어떤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재난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재난의 사전적 개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가 나쁜 일이죠. 재난은 나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데 그게 뜻밖의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어떤 평온을 깨는 이런 뜻밖의 일어난 것인데 좋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명, 신체,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기본법에 나타난 이제 재난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일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당연히 생명, 신체는 들어가겠죠. 근데 재산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재산 피해도 재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죠. 국가는 정치적인 이론체입니다. 하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용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런 국민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도 재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재난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상정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재난이다. 자연이라는 건 이제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위적인 것 외에 자연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 재난이 있고요. 또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인적 재난이 또 있습니다. 인적 재난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인간의 결합체,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죠. 그래서 사회 재난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재난을 분류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자연재난은 우리가 요즘에 많이 겪고 있는 거죠. 태풍이나 자연에서 발생된 거, 홍수, 해일, 해일도 나타납니다. 저도 한번 어렸을 때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해일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폭설, 가뭄, 그리고 지진, 이런 이제 적조 현상,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폭염, 그리고 이제 그 폭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좁은 범위에 과도하게 내리는, 비가 과도하게 내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거에 또 맞먹는 정도의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거다. 자연재해가 있고요. 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고도 하고 자연 재난입니다. 저기서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표현을 썼죠. 인적 재난이 있죠. 여러분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붕괴가 어떤 도로 붕괴가 요즘도 많이 일어나죠. 다리 붕괴 이런 거, 폭발
폭발적인 인적으로 만든 것이 폭발한 거죠. 교통사고는 우리나라 상당히 심각하죠. OECD에서 우리가 교통사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환경오염 사고는 요즘에 거의 이 다반사죠. 계속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유사한 사고를 일단 전제로 하고 인적 재난 정도다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인적 재난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회 재난이 있죠.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고 에너지, 통신, 교통 이런 중요한 이제 우리의 기반 인프라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 금융의 문제도 있고 의료적인 마비 이런 부분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수도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인프라가 어떤 일종의 고장이 나서 국가 기반 체계죠. 이게 이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이런 것들은 국가 기반 체계를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생활이 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주고 일종의 조율해주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래서 국가 기반 체계입니다. 이런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기반 체계를 이루고 있죠. 근데 만약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비가 되면 사회 재난이 되겠죠. 여러 국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 기반 체계가 마비되면 사회 재난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감염병 확산 같은 것으로 인한 피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적인 재난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확산되고 그럴 때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2013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재난을 이제 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두 개로 이제 구분했습니다. 아까 인적 재난은 이게 이제 그 이쪽에 사회 재난에 들어갔죠. 그래서 현재는 사회 재난이라고 하면 인적 재난과 기존의 사회 재난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은 세 가지로 자연 재난, 인적 재난, 사회 재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이렇게 법률상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니까 인적 재난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재난이라고 하면 또 사회 재난이 뭘까?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이 어떤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살죠. 인간의 결합체가 사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또 유형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사고성 재난이 있습니다. 인간의 부주의나 잘못된 기술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사고다. 사고라는 뜻밖의 일어난 나쁜 일이고 탈이고 하는 것을 사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밖의 일어난 거죠. 그런 나쁜 일이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 그 말이고 범죄성 재난은 아예 고의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거죠. 범죄라는 것은 어떤 구속 요건에 해당돼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규범이나 꼭 해야 된다는 허용 규범을 위반한 건데 그것이 고의를 가지고 어떤 그런 행위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그것이 위법하고 또 유책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자행한다는 겁니다. 범죄성 재난도 있어요. 그리고 산업 발달성 재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수반되는 환경 오염 등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재난 피해가 이게 산업 발달성 재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혹시 요즘에 계속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육지적인 경계를
물이 장악함으로써, 그렇게 바닷물이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 땅은 국가 것이 됩니다. 결국 개인의 재산도 피해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빙하가 높아지면서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여러 국가적인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하는 국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감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감염병은 여러분 사회 재난의 한 형태입니다. 굉장히 감염병 확산이 되면 인명피해가 대량으로 유발되죠.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감염병을 이렇게 이러한 이제 감염병 확산으로 인명피해가 유발된 재난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도 유행병이 하나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 예상 범위를 넘어서 급격하게 확산되는 질병을 어, 그 유행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범유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죠. 어떤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팬데믹이라는 선언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도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을 유행병과 범유행 이런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재난 중에서 인적 재난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적 재난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결국은 그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이런 경우에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유증이 큽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가죠. 지속됩니다. 오래 지속되는 거죠. 자연재난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인적 재난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유증이 더 크죠. 그런가 하면 인적 재난의 그러니까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위험이 이제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죠. 그리고 방심합니다. 그리고 이 방심이 반드시 이제 그 재난으로 이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 피해가 없으면 상당히 이제 무관심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인적 재난의 특징이. 보시면 방심과 무관심, 이게 이제 상당한 이제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된 그 관심, 주목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인적 재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과 기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발생 빈도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다르죠.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징이. 그리고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 이렇게 주목을 하고 관리를 했다면 상당 부분이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 인적 재난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유증이 더 큰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과정에서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같은 유형의 재난 피해여도 형태나 규모, 영향 범위가 다릅니다. 인적 재난의 문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이제 다른 어떤 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난 발생 가능성과 상황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죠. 이게 이제 예측하기 힘든 게뭐 자연 재난과 같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방심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주목받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 재난 발생의 가능성과 상황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또 하나가 아까 시간과 기술 산업이 발달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발생 빈도도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도,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날 상황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발전 속에
일종의 재난이 숨겨져 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인적 재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의는 아예 범죄성 재난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과실은 부주의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피해가 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법률상으로 접근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돼야 됩니다. 그 불법행위 책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라 좀 난해할 수 있지만 이해해 놓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당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불법 행위가 돼야 됩니다. 법률상으로. 그러려면 어떤 인간의 행위여야 되고 그 인간만이 행위를 하죠. 그래서 불법 행위인데 인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해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는 게 민법 750조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타인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그 타인은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문제로 접근합니다. 채무가 있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채무 불이행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의 불법 행위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 발생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로 주로 상정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과관계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를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사는데 그 증명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따로 별개로 하고요. 원인과 결과, 가해자의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죠. 그 인과관계 모든 인과관계를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그 상당한 원인과 결과에 된다. 상당성.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이제 중요하고 상당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때 인과관계가 있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법 전체적인 질서에서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위법해야 됩니다.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되거나 아예 사회 질서에 아주 부합하거나 정당방위입니다.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라 합니다.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위법한 것 같은데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라는데 그렇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면 위법하지 않죠.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가 된다면. 그래서 그렇지 않는 위법해야 됩니다. 그 위법이라는 용어는 법 질서 전체에서 사회상규 등에 반하지 않는 것을 이제 위법하다. 이렇게 반하는 것을 위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책임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 책임이라는 게 우리가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존재해야 돼요. 책임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못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적 장애, 특히 심신상실자들은 아예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약간 이제 법률적인 측면을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그 재난에 대해서도 인적 재난일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부합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는 여러분 재난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많이 겪었죠.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아픈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도 각종 산업이 발달했죠.
상당히 이제 고도 산업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첨단 산업 사회, 고도 산업 사회가 되면 반드시 그 사회 구조도 변합니다. 그 사회 구조가 변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사회 환경이나 여러 제도들이 이렇게 변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살아가는 모습도 변합니다. 그리고 대형 건물도 생기고 대형 다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종의 첨단 기술에 입각한 어떤 어, 조형물들도 생기고 그러한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죠.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어왔죠. 그것을 한번 보면 이것을 도시형 재난사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고도산업사회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4년도에 일어난 이제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1995년 1년 뒤에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계속되는 사고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대형 참사로 이어졌죠, 대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었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죠. 1995년도 7월에, 그래서 아까 그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가 1994년 성수대교 붕괴되고, 1995년에 6월 29일이라는 날짜까지 쓴 이유는 상품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1995년 7월에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 전담기구, 여기서 전담기구가 마련된 거죠. 그리고 기구가 생기고 인력을 확보하게 됐죠. 그리고 60여 개에 해당되는 재난 관련 법령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난 예방 장치를 강화했죠. 이게 이제 사건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004년 정도 됐을 때 국가의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소방방재청입니다. 이 소방방재청을 설치했다.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죠. 우리가 소방방재청 하면 민방위, 방재, 소방기능, 안전관리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이게 소방방재청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2014년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국내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지적됐죠. 그리고 하면 코로나 19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19이라고 해서 19라고도 하는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있었죠. 그 팬데믹이라고 하죠. 세계적 대유행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 되죠. 장기화 되니까 질병관리본부를 2021년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 그 기구로 만든 거죠. 질병관리청이라는 거.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는데 질병관리청으로 완전히 이제 독립했다. 그래서 이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감염병 확산에 의한 사회재난 사례를 볼까요? 여기도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있죠. 우리가 감염병 확산은 2002년 사스, 중증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사스를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신종플루라고 얘기를 했죠, 줄여서. 2002년 생겨 2009년 생겨서 7년이죠. 2015년에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6년, 7년에서 6년. 2029년, 2019년 코로나19,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2019년이죠. 그러면 2015년에서 4년이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추이를 살피고 통계 추이를 살피고 변화 요인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감염병 확산에 의한 사회 재난은 계속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계속 빠르게 이런 주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세계적인 그 대유행이 된다죠. 이걸 팬데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이렇게 확산된다. 여기 지구촌과 지구화와 세계화의 영향이겠죠. 우리가 극도로 가까워진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호흡기 질환이죠, 감염병이. 이러한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감염병 확산에 의한 사회재난 사례를 2002년 사스가 중증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국 광둥성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고, 홍콩을 거쳐서 전 세계 29개국으로 확산됐고, 약 9개월간 유행했죠. 그리고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질병관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2002년에. 이거 보면은 이게 전 세계 팬데믹으로 가는 길목이죠. 이게 이렇게. 그리고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가 발생했는데, 이건 미국에서 발생했고 전 세계 214개국으로 확산했고, 역시 팬데믹이 됐죠. 호흡기 질환이고,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1만 9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2009년의 사건입니다. 2015년 메르스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발견했고, 중동 지역에 주로 여기는 퍼졌고요. 25개국, 그리고 838명이 사망했습니다. 2019년 코로나19입니다. 코비드19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라고, 우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됐고, 여기서 역시 팬데믹이 됐고, 상당히 많은 이제 사망자를 낳았죠. 그러게 보면 이 감염병 확산한 사회재난 사례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팬데믹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는 사스를 겪고 질병관리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현황들을 이렇게 쭉 기존의 사건들을 살펴봤고, 현황을 보면 최근에는 기상이변이 많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죠. 대홍수, 가뭄, 혹한, 혹서, 지진, 산불. 이 산불도 두 가지 종류죠. 인적 재난의 경우도 있고요. 담뱃불 같은 경우로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의 담뱃불로 인한 인적 재난이 있고, 또 이 기상이변 현상과 관련해서 자연 발화되는 또 산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의 대규모 자연재난 증가가 최근 추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됐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2002년 태풍 루사 피해가 있었고, 2003년 태풍 매미 이런 자연재해도 있고, 2003년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고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고, 2010년 구제역 사건도 있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들이 이렇게 쭉 재난들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도에 총 27회의 크고 작은 자연재난이 발생했다는 통계고요. 28만여 건의 인재사고가 발생했고, 그러나 전년 대비해서는 7.8% 정도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19입니다. 2019년 11월 17일이죠. 이게 2019년 12월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최초 감염 보고는 2019년 11월 17일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시작됐고요.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 유행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2022년 2월 기준으로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4억 명을 초과했고, 우리나라는 보면 2022년 2월 기준으로 확진자가 1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35,934명이 사망을 했고요. 2023년 5월 11일 우리나라는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서 이 엔데믹, 팬데믹과 달리 엔데믹이면 풍토병으로 이제 이쪽에 격화시킨 거죠. 그리고 결국은 퇴치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일정 수준의 유지하는 경우다. 그래서 엔데믹이라고 선언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3년 4개월 만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상당히 했죠.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사진에서 보듯이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 살아남은 자의 아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의 9.11 세계무역센터 화재 및 붕괴인데 이건 결국은 이제 테러 범죄성이죠. 이걸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고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한테는 트라우마로 외상으로 점철되죠. 우리의 삶에 어떤 예기치 않는 좀 외상을 주는 트라우마로 점철된 우리의 삶들은 계속 우리 속에 이런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재난에 대한 이해 파트로 저희가 쭉 이런저런 살펴봤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